오늘의 핵심을 콕 집어드리는 데이터 맛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아주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하나 던져볼게요. 여기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회원이 80명인데 아주 품격 있는 20주년 기념 파티를 열어야 해요. 그런데 예산이 딱 400만 원.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 뭐 시작부터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그냥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시죠. 이런 얘기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낸 곳이 있어요. 바로 익산 부송 배드민턴 클럽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클럽의 2026년 예산 계획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아니, 동호회 살림살이 계획서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계획서가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의 머니볼 수준의 금융 전략서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클럽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예측하고 또 통제해서 20주년 행사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지, 그것도 가성비와 품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요.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안엔 여러분의 회사나 모임, 심지어는 가정경제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혜의 원천, 이 클럽의 아주 든든한 금고부터 열어보죠. 이 모든 계획의 시작점이 작년에 무려 77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아니, 동호회 1년 운영하고 770만 원을 남겨요. 이거 혹시 KTX 역세권에 땅 판 거 아닙니까? 하하, 땅을 판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2025년 결산 결과 다음 해로 넘기는 2월금이 약 767만 원입니다. 총 수입이 한 4,500만 원, 총 지출이 한 3,8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정말 알뜰하게 잘 운영한 거죠. 잠깐만요. 지출이 3,800만 원이나 되는데도 그만큼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안 쓰고 버틴 게 아니라는 뜻인데요. 아니, 도대체 돈을 어디에 썼길래 쓸 거 다 쓰면서 저런 흑자가 가능한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클럽의 운영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단일 지출 항목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바로 셔틀콕 구매 비용이었습니다. 셔틀콕이요? 네, 특히 4월 한 달에만 약 420만 원어치를 대량으로 구매했더라고요. 셔틀콕이 420만 원이요? 와, 이건 마치 동네 최고의 빵집이 다른 건 몰라도 프랑스산 최고급 밀가루만큼은 창고에 막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가장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회원들 만족도랑 직결되는 부분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핵심에 집중한 거죠. 그 외에는 가을 야유회에 한 250만 원, 시대회 참가비로 180만 원 넘게 쓰는 등 회원들을 위한 행사에도 아주 충실했고요. 협회 등록비나 체육관 대관료 같은 고정비도 당연히 지출됐습니다. 즉, 아낄 수 있는 자잘한 비용을 줄이되 클럽의 본질에는 과감히 투자해서 회원 만족도를 높인 겁니다. 그 결과 이탈 없이 회비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든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냥 짠 테크가 아니라 스마트 테크였네요. 그렇게 똑똑하게 돈을 써서 767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탄을 장전했다. 자, 그럼 이 총알로 주전하고 있는 가장 큰 관역, 바로 400만 원짜리 20주년 파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라면서요? 네, 목표는 2026년 11월 단독 기념식 형태의 행사입니다. 예산 4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우선 식대 및 연회비로 24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참석 인원 80명을 기준으로 1인당 3만 원꼴이죠. 1인당 3만 원이요? 요즘 물가에 3만 원이면 웬만한 결혼식 뷔페보다 낫겠는데요? 일단 참석자들이 입이 즐거우니 불만이 나올 수가 없겠어요. 아주 영리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클럽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제작에 80만 원, 또 케이크, 현수막, 공로패 같은 행사 진행비에 40만 원, 마지막으로 경품 및 시상에 4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일회성 이벤트는 과감히 빼고 회원들 기억에 오래 남을 음식과 선물에 예산을 집중시킨 거죠. 이 400만 원 예산안만 봐도 담당자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느껴지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까 모아둔 돈이 767만 원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400만 원 쿨하게 꺼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찬조금으로 채운다는 어찌 보면 좀 위험한 계획을 세운 거죠? 혹시라도 찬조금이 목표대로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바로 그 질문이 이 계획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려는 어떤 전략적 선택인 거죠. 만약 2월금에서 400만 원을 전부 지출하면 그건 그냥 클럽 운영진이 주최한 파티가 됩니다. 하지만 2월금에서 250만 원을 쓰고 역대 회장단 같은 클럽의 선배들에게 150만 원의 특별 창조금을 유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네요. 선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행사가 클럽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군요. 우리들의 파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축제로 판을 키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돈의 출처가 행사의 격과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 행사들에서 1,000만 원이 넘는 찬조금을 유치한 성공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한 거죠. 이건 도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이야, 돈의 출처가 행사의 격을 만든다. 이건 진짜 메모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스토리를 입히고 의미를 부여해서 행사의 가치를 몇 배로 뻥튀기 하는 거잖아요. 와, 감탄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1년간의 자금 운용 로드맵,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타이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마치 숙련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말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요? 그 비유가 남다르시네요. 자, 그럼 1악장부터 시작해보죠. 1분기, 즉 1월부터 3월은 자금 확보의 시기입니다. 1월에 연회비를 집중적으로 걷어서 약 1,300만 원이라는 든든한 실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2월 효폐비, 3월 대관료처럼 연초에 내야 하는 굵직한 고정비를 모두 해결해버리는 거죠. 아하, 일단 시작하자마자 1년치 총알부터 꽉 채워넣고 빚질 일은 미리 다 갚아버린다. 마음 편하게 시작하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2분기, 4월이 되면 최대 지출의 시기가 옵니다. 이때 1분기에 확보한 자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셔틀콕을 약 400만 원어치 대량 구매합니다. 이때 클럽 통장 잔고가 연중 최저점으로 떨어지죠. 가장 중요한 밀가루는 돈 있을 때 왕창 사두는 전략,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11월의 큰 행사를 위해 현금을 비축하는 일종의 숨고르기 구간입니다. 와, 강약 조절이 정말 예술인데요. 쓸 때 확 쓰고 아낄 때 꽉 조이고. 그럼 대망의 4분기, 피날레는 어떻게 장식합니까? 결전의 시간이잖아요. 4분기 전략이 이 계획의 백미입니다. 11월 20주년 행사 직전인 10월에 가을 야유회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여기서 예산을 까먹기 쉬운데요. 이 야유회를 수입이꼴 지출 원칙, 즉 자체 예산 운영으로 치르도록 계획했습니다. 자체 예산 운영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뭐 꽈다 넣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하하. 회원들에게 받는 참가비와 선배들의 찬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요. 야유회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클럽의 원래 운영비, 그러니까 그 시드머니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충당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10월 야유회를 거의 뭐 독립채산제, 자급자족으로 치러서 11월 20주년 행사를 위한 자금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최종 보스와의 전투를 앞두고 물약 하나까지 아끼는 그런 고인물 플레이어 같은데요. 정말 치밀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10월의 허들을 무사히 넘기고 마침내 11월에 1년 내내 이 순간을 위해 조율하고 아껴온 400만 원의 예산을 20주년 행사에 화려하게 터뜨리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그냥 예산 계획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네요. 그런데 아무리 계획이 완벽해도 인생사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뭐 갑자기 체육관 대관료가 오른다거나 하는 이런 돌발 상황까지 막아낼 비장의 무기?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계획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끌 3가지 전문가 제언, 이른바 필승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승 카드. 좋습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20주년 결사옹이 자금의 설정입니다. 결사옹이 자금. 이름부터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목숨 걸고 지킨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건 단순한 회계적 분리가 아니라 심리적 장치입니다. 작년에 남긴 2월금 767만 원 중에서 행사 지원금으로 쓸 250만 원을 연초에 아예 다른 통장에 옮겨놓거나 장부상으로 완벽히 분리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럽 전체에 공표하는 거죠. 이 돈은 클럽이 망하기 직전이 와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이다 라고요. 와,
이건 심리적인 자물쇠를 채우는 거군요. 이걸 그냥 행사 준비금이라고 부르는 것과 결사 옹위 자금이라고 부르는 건 뭐 천지 차이잖아요. 4월에 당장 셔틀콕 살 돈이 없어도 누구 하나 저 돈에 손대자는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비장함이 계획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이건 뭐 경영학의 기본이죠. 네, 400만 원은 한정된 예산입니다. 이걸로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계획서는 조언합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전문 사회자 섭외 같은 행사가 끝나면 사라져버릴 일회성 비용을 과감히 줄여라. 그리고 그 아낀 돈을 전부 음식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라고요. 아, 결국 사람들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건 그날 밥이 어땠냐 이거거든요. 그때 조명이 화려했는데 보다 그날 갈비찜이 진짜 부드러웠는데 라는 기억이 10년은 더 가는 법이죠. 참석자 만족도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상징성을 담은 기념품입니다. 예산 80만 원으로 그냥 뭐 참가상 같은 수건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Since 2006, 20th Anniversary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고급 스포츠 타월이나 텀블러처럼 회원들이 평소 운동하러 나올 때마다 사용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 나는 20년 역사의 명문 클럽 회원이다. 라는 소속감을 매일같이 충전해주는 움직이는 트로피를 만들라는 거군요. 세 가지 카드 모두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4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4천만 원짜리 행사 이상의 만족감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야, 오늘 배드민턴 클럽 예산안 하나로 제대로 된 경영 전략 수업을 들은 기분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모든 자금 흐름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는 과정,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재정 운영이라는 튼튼한 토대, 즉 767만 원의 2월금이 있었기에 이런 대담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1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치밀한 전략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조직은 큰 목표를 리스크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소스라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모임은 내년의 특별한 순간을 위해 오늘 어떤 결상 후의 자금을 준비하고 있나요?